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걱정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쓸데없는 걱정, 그 다음에 불안이 많기도 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즐겁게 살 수 있고 또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년, 저도 그렇지만요. 중년 시기는 정말 걱정이 많은 시기인데요. 본인에 대한 측면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또는 어떤 조직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어떠한 그 위치가 좀 축소되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거의 다 이제 컸거나 또는 출가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독립한 그런 어떤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부모님들도 또는 연로하셨고 부모님을 또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중년들도 이 주변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게 심리적으로 좀 약간씩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관계가 옛날 같지도 않게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년의 시기에 걱정과 불안이 뜻하지 않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좀 없애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것은 정말 약간의 불안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불안이 과도하면 우리 자체를 지치게 하거든요.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이 과도하면은 정신적 탈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든데요.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정훈 작가, 지금 이제 여수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학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여가문화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여가문화학회에 저는 회장인데요. 저의 전전 회장이 바로 이 김정훈 작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교수도 하셨는데, 김정훈 작가께서 이제 썼던 책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너무 좋은 제목의 책이고요. 저는 물론 완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책 관심 있으시면 우리 인근의 도서관에 가시면 책이 많거든요. 책 꼭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책. 특히 심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낸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읽기를 강추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불안을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년의 시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있는데, 본인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제 25년 동안 근무했던 은행에서 다음 달이면은 이제 퇴직하는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 이모작을 멋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우리 그 남성들이 중년이 되면서 우리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오히려 조금 이제 여성 호르몬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수많은 그 걱정과 불안을 좀 우리가 개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역, 가의 영역, 나의 영역, 다의 영역, 나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을 소위 개념의 개념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개념화시키고 카테고리로 만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대한 생각을 좀 전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메타 개념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메타 개념화라는 것은 내가 이런 불안을 하고 있구나, 그 불안은 이러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불안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메타 개념화 시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김정훈 작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개념화된 불안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걱정을 개념화 시켜 놓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저는 이렇게 노트에다 뭘 많이 메모하는 것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해서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불안이나 걱정을 좀 적어보는 것이죠. 그 적어봐서 이렇게 바운드리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묶어놓는 연습을 한번 하루 정도 시간이 있어 딱 하면 놀랍게도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트에다 불안을 좀 상세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근데 이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요. 첫 번째는 그냥 개념만 시키는 거죠. 무슨 불안, 무슨 불안, 무슨 불안. 그래서 두 번째는 노트에다 그 불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적어봐요. 이게 내가 무슨 불안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그렇다면 나는 인생 이모작으로 옛날부터 내가 좋아했던 목공예를 배워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그 골프라는 종목에서 나는 마샬이 된든지 또는 골프를 즐기면서 누군가 우리 주니어들을 위해서 한번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짜게 적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불안인데 과연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불안인가? 그렇지 않은 불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떠한 불안들은 해결이 안 되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해결이 안 되는 불안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어떻게 집을 이사하고 갑자기 이사 못하죠. 갑자기 지금 문제 있는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불안들이 있거든요. 조그만 불안들. 이런 것들은 쭉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안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불안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러이러한 불안, 장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 불안. 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건강 불안증.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라벨링을 붙여놔요. 몇 개 라벨링을 붙여놓고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 불안이 또 싹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공공연한 불안과 걱정을 없앨 때 생각을 많이 하면 불안은 놀랍게도 더 증폭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시켜버리는 것, 분류를 시키는 거죠. 가나다라. 그 다음에 상세하게 적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내 스스로가 이름을 붙여주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불안과 걱정이 놀랍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걱정을 없애버리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없애버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념화시키고 적어보는 연습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김정훈 작가가 우리한테 줬던 바로 이러한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에 대한 그 탈출구는 과연 어디 있을까? 좋은 건요, 바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는 것입니다. 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을 갖고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 오랫동안 삶을 영해오면서 이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산물이 바로 예술품이고 미술품입니다. 이 예술품과 미술품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 힘든 시간을 버텨오고 견뎌온 인간의 놀라운 예술품들을 감상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미술관이나 예술관을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 박물관을 가는 것, 이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김정훈 작가도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자기 공간을 갖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인간의 존재는 공간이 규정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공간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 있고 내 방 책상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특히 중년의 시기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중년의 시기에 자기 방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방 갖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년 남성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공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자기 공간이 있을 때 바로 불안에서부터 해소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 나의 이야기를 갖는 것은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불안과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도 개념화시켜보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자기 방이 없으면 나 혼자 성찰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그게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집 앞에 벤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학교의 운동장 한켠에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봤고요. 지금 중년에 걱정과 불안이 많은 당신께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불안과 걱정 없는 멋진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